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소개 중독을 보는 장서영아입니다. 5월 9일입니다. 새벽인데요. 속보가 다시 중요한 속보가 하나 떠서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민수용 핵 개발, 핵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해 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민수용 핵 개발, 즉 핵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미국이 이것을 승인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 잘 아시겠지만 2023년 2년 전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죠. 거의 뭐 다 됐다. 2023년이었습니다. 2년 전이죠.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까지죠. 거의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다 이르렀다. 우리는 매일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있다.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이 크라운 프린스 왕세자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그 가자에서 전쟁이 나면서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가 만약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 사우디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당근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우디의 민수용 핵 개발을 승인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였죠. 여기서 이제 사우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수용 핵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뭘 하겠다고요? 우리가 핵 농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즉 사우디 기술자가 핵 농축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우리가 농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우디 기술자가 직접 핵 농축을 한다면 결국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사우디 기술자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그다음에 핵 확산, 핵무기 확산을 항상 중요시하는 미국으로서는 승인해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본인이 직접 사우디 기술로서 핵 농축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미국으로서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러나 핵 원자로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승인해 줄 수 있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옵션 사이에서 양측이 이제 협상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5월 9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3일, 4일 후면 중동 방문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UAE, 그리고 카타르 3국을 방문하는데요. 그 방문에 앞서서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중동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좀 가자지구 얘기인지, 가자지구에서 어떤 휴전이 성사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란 핵협상 관련해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9일 새벽에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났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사우디가 원자력 발전소, 핵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현재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없죠. 이스라엘은 항상 관계 정상화의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사우디는 항상 이스라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가자 지구 전쟁이 지금 뭐 계속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할 가능성은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만 지금 찬밥 신세예요. 이스라엘만 지금 완전히 지금 트럼프한테 물먹은 경우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뒤통수 맞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친 이스라엘, 친 나타냐후,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란 문제도 결국 나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방향, 즉, 군사적 수단을 더 압박하려는, 군사적 수단을 더 이용해서 압박하려는 그런 정책보다는 협상에 일단 기회를 주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아주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물론, 협상이 지금 조금 연기돼서, 다음 회동이 이번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열리겠습니다만, 이란 문제에서도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전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쪽 나타냐후의 입장을 그렇게, 고려해 주지 않고 지금 오로지 나는 이란과의 핵협상, 그 다음에 핵협상을 잘 해서 핵협정을 새로 맺겠다.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것도 지금 아쉬운데 이제 사우디 문제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는 이미 네가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리겠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나타냐후를 기다릴 수 없는 거죠. 본인은 계속해서 걸프 국가와의 어떤 경제협력,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 이런 것을 이제 물 건너갔지만 경제협력과 그 다음에 교역을 통해서 어쨌든 사우디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사우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좀 미국 본토의 사우디의 투자가 뭐 6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MBS가. 자, 그래서 계속 투자를 받아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사우디 돈으로 미국 경제 살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은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사우디 기술자들이 진짜 사우디 땅에서 핵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인가. 자,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로서 두 가지 옵션이죠. 말 그대로 진짜 사우디 기술자들이 핵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가능성. 그러나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두 번째 가능성, 즉 오히려 미국의 핵 원자력 기술을 가진 농축 기술을 가진 사업체가 그냥 사우디에 가서 공장을 짓고요. 그래서 그 공장 짓는 데는 이제 사우디가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회사가, 미국 기술 회사가 가서 사우디에서 핵 농축을 해서 그 우라늄으로 원자력을 돌리는 방안. 결국 이제 사우디 기술자는 농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 기술자가 사우디 땅에서 농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안이 아마도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죠. 기름과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사우디가 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 합니까? 왜 원자력이 필요한 것이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뭐 UAE는 가스 기름이 안 나서 우리 바랄게 우리 한국이 원전을 지어 주었습니까? 사우디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스와 그다음에 원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환경에도 안 좋고요. 사우디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원자력, 훨씬 효율적인 원자력을 이용해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나머지 원유나 가스는 더 생산해서 돈을 더 벌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경은 더 깨끗해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전은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이제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함이,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면 사우디도, 그다음에 UAE도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했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반드시 가진다. 자, 그럼 핵무기를 가지려면 원자로가 있어야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축 우라늄도 있어야 되고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시나리오, 즉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이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사우디도 이제 UAE처럼 원전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유사시 농축 우라늄 기술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우디의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원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최신 무기는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주고, 2, 3년 후에 이제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 즉, 걸프, 사우디나 UAE에게 무기를 팝니다, 미국이. 그 F-35도 지금 사우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지어주고 나서 미국의 최신 무기도, 결국 사우디에게 이제 줄게 하는가. 즉,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 무기를 좀 늦게 팔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금,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0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사우디에 판다고 했고, 이미 벌써, 그 출발점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벌써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뿐만 아니라, 무기협력, 방산협력에 있어서도 더 이상 미국이 이스라엘의 어떤 눈치를, 이스라엘을 눈치가 아니죠. 이스라엘 눈치 볼 이유는 없고요. 미국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고려치 않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상당히 지금 주는 함의가 큽니다. 왜? 우리한테도 크죠? 네, 그러면 이제 원전을 누가 지어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는 관심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바라케 원자로, 아부다비에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 한국도 지금 사우디가 원전을 짓게 된다면, 중요한 사업자로, 아주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경쟁자들은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있습니다. 중국 업체, 러시아는 로사톰, 그 다음에 프랑스도 있는데, 우리 한국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서, 꼭 원자력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실공히 UAE, 사우디, 다 짓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제 러시아가, 아마 실험용 아니면 과학, 기술용으로, 사우디의 원자력 발전소를 아마 조그만 것들을 이미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로사톰은 또 터키에도 짓고 있죠. 이집트에도 지금 또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전 회사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사우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중동의 아주 중요한 지금 지정학적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럼 UAE가 지금 원전을 하게 되면 이미 UAE는 즉 사우디가 원전을 또 갖게 되면 UAE 있죠, 사우디 있죠, 다른 나라들도 걸프 국가들도 이제 원전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중동 지역이 전체가 이제 원전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시장은 커집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이 너무 확산되면서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우려도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보로 전해드렸고, 또 하나는 요르단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요르단은 4월 말에 무슬림 형제단,
즉 요르단 내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는데요. 이 무슬림 형제단은 완전히 불법화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 단체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르단 국왕이 더 이상 무슬림 형제단, 즉 이슬람 운동 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겠다, 용인하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최근 요르단에서 이 무슬림 형제단 관련돼 있는 연계되는 한 조직이 무기를 들여온다거나 무기를 제조하거나 그 다음에 또 무장 대원을 훈련시켜서 요르단 내에 있는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테러를 하려는 그런 모의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거 한 20명이 이미 검거가 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무슬림 형제단이 또 운영하고 있는 정치 단체가 최근 또 요르단 선거에서 아주 지방 선거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달라 2세 국왕으로서는 정권 안위 차원에서 더 이상 무슬림 형제단을 용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금지시키면서 중동 지역에서 또 이것도 중요한 함의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상당히 지금 거의 뭐 괴멸 지경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르단 내에서도 또다시 이 무슬림 형제단을 불법화했고, 또 시리아의 이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시리아 관련해서 또 중요한 소식 하나는 아흐마드 시아라, 지금 시리아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죠. 이스라엘과 이미 이스라엘과 미래 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오래 해왔다. 이미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뭐 그럴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아예 이게 이제 공개가 됐고요. 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할 수도 있다. 아흐마드 시아라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동에서 지금 빠르게 정세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속보로요. 사우디 민수용 핵개발, 미국에서 승인해 줄 것 같고, 미국과 사우디 관계 방산 협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이란 문제, 사우디 협력 문제. 사실 이스라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사우디가 계속해서 아무리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고 또 핵 발전소를 세우게 된다면 상당히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외교적인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보 전해드리고요. 또다시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